오늘의 마감 상황 보시죠. 코스피의 경우에는 0.07% 하락한 2,755.11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의 코스닥 종가는 911.25포인트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의 주가 상승이 나란히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급등에 따라 약간의 피로감에 부침을 겪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어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주가는 18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SK하이닉스가 13만 원 돌파할 때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줬던 많은 전문가님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었는데요. 이 정도 가격까지 오르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오늘 SK하이닉스와 함께 HBM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상승 특징주도 보시죠. AI 가속기용 동박 납품 소식에 솔루첨단 소재가 상한가 갔고요. 우선주도 오늘 올랐습니다. 16,970원에 종가를 형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 관련주 오름세 속에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붙은 이수페타시스 신고가를 기록했네요. 43,750원에 종가 형성했고 또다시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오자 전력 설비, 전선주들이 오늘 움직였습니다. LS도 오르고요. 전선 전기 관련주 올랐는데 효성중공업도 그에 같이 발맞추면서 7.8% 오른 26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흥하해운도 보시죠. 오늘 해운주들도 움직였는데 그 안에서는 항상 변동폭이 큰 흥하해운입니다. 13% 넘는 급등에 2,915원의 장을 마쳤고 대한해운은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왜 오늘 시장에서 해운주들이 움직이고 조선주들이 하락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충격적인 소식을 뉴스를 통해 보셨을 텐데 볼티모어항 교각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대형 선박이 부딪히면서 교각이 무너진 건데 이 볼티모어항의 경우에는 일시 폐쇄가 됐고 현지 선박과 하주들은 지금 우회라던가 트럭, 환적으로 수요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수출입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볼티모어항을 지나는 선박의 경우에 대다수가 자동차와 관련된 트럭과 관련된 선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볼티모어항 고각 붕괴로 인해서 해운 운임가 상승, 해운주들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긴 한데 오늘 이베투자증권에서는 항만에 제한된 화종과 컨테이너 물동량, 대체 가능한 우회 항로와 항만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수에즈 운하 사태 그리고 에버그린호 사태처럼 해운주들의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해운가 운임 상승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해운주들이 이 운임가 상승에 대한 기대 속에 올라줬는데요. 김응태 매니저, 이 볼티모어항 이슈와 관련해서 해운주들의 상승 추가적으로도 가능할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BDI 지수, 운임 지수가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견고한 흐름으로 버티고 있다 보니까는 아마 운임 지수에 대한 가격들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미국의 이제 최대 규모에 대한 항로다 보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량들이 다 볼티모어 항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측면에서 수출입에 대한 가장 큰 항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물론 잠정 폐쇄되면서 향후 1년 정도는 이제 공사 기간을 거치면 아마 사용이 제한될 건데 그로 인해서 우회하는 항로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우회해서 잘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가격의 변동성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슈로 인한 단발성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차트에서도 지금 자리에서 윗꼬리를 길게 다른 것만큼 크게 큰 폭으로는 상승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주들의 오늘장 상승은 단발성이다.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반대로 지금 조선주들의 주가는 오늘장 내렸거든요. 그럼 이 종목들의 경우에도 추가 하락보다는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반등의 여지를 열어놔야 되는 겁니까? 네, 조선업이랑 또 해운업이랑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어차피 이제 BDI 지수에 대한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조선업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미 한번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차피 지수가 워낙에 눌러놨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반 업종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조선업 등은 어차피 턴어라운드 하기 시점이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기간 조정이 나왔을 뿐이지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은 추세 상승이 가능하고 해운의 경우에는 이 상승이 오늘로 그칠 것 같다. 돌파는 힘들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마감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젠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 이로 인해서 오늘 905선까지 미끄러져 내려갔는데 두 분 모두 다 알테오젠의 이 추가 하락을 염려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주셨거든요. 그러한 여전히 믿음과 신뢰 그리고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 붕괴보다는 그 이후에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서 약보합 수준 혹은 조금은 내림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안에서 하락한 대표적인 종목 보시면 제약바이오가 대다수입니다. 이 알테오젠과 연결되어 있는 옵투스 제약이 오늘장 크게 밀렸고요. HLB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슈에도 불구하고 반등으로 하락고리를 끊어내는데 오늘은 이것이 빌미가 되는지 같이 밀려났습니다. 10% 가까운 급락에 21,650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코스닥 시장 안에서 볼만한 또 다른 이슈는 없을까요? 만약 반도체도 쉬어가고 바이오도 쉬어간다면 다시 시장의 관심은 밸류업으로 쏠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슈퍼 주총 시즌입니다. 3월 셋째 주부터 3월 말까지 많은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슈퍼 주총 시즌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번의 핵심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엮이면서 주주 환원 확대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입니다.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와 관련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주 제한 대상 기업의 수와 안건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주 제한 안건 상장 기업 수는 지난 전년 대비 62% 늘었고요. 그리고 안건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8%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이 주주 제한 대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이 주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은데 혹시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상엽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주총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고, 특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세론으로 영향을 주는 흐름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주주 환원 의지를 많은 기업들이 금융 지주뿐만이 아니고, 게임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이 장 끝나고 이제 1,900억 원대의 자사주 매입도 소각까지 얘기 나왔고, 그래서 섹터에 가릴 것 없이 주주 환원 의지가 좀 보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직 이번 주 끝나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여전히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이나 좀 배당권이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정말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일단 오케이이고 이제 속도도 점진적으로 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증권사에서조차도 관련돼서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도 볼 수가 있고 전망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좀 다만 아쉬운 거는 그들 종목군들을 보면은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 갖고 이 종목을 매매하라고 그런 종목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실적도 되고 저평가되고 좀 이렇게 앞으로도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 더불어서 사실 우리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주로 대형주들 시총 상위 종목들로 봤는데 중소형 단에서도 충분히 주주 환원 정책이라던가 주주 제한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있어 보이거든요. 이번 주에도 많은 기업들의 주총이 열리고 혹시 눈여겨볼 만한 중소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도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꼭 주총에서 뭔가 이루어져서 그래 단기간 내 승부를 보기보다는 일단 회사가 이제 펀더멘탈 관점에서 PBR이 낮거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실적 대비 이런 종목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다 보면은 중요한 또 매매로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크래프톤을 말씀드렸는데 게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NHN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1조가 안 되거든요. 9천억인데 PBR로 0.55배밖에 안 됩니다. 0.6배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올해 또 영업이익 최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그래서 NHN도 볼만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올라올 때 기관이 중심이 있어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삼목 S폼 같은 경우 뽑을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3,600억밖에 안 되죠. 근데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1,2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최근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올라올 때 좀 외국인이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외국인 수급에도 좀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돌파가 가능한 이슈를 또 한 번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내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죠. 시장에서 돌파 가능한 정연 돌파 종목 무엇이 있을지 먼저 김응태 매니저님, 시초가 네. 공략주 어떤 걸로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HBM 관련된 수혜주를 가지고 왔고요. 종목명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HBM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부각을 받으면서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수페타시스까지 오늘 신고가를 나타냈는데요. 이게 하루 걸르면서 좀 박스권 나타나면은 다음 후발주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지난 2월 달에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 다음 후발주로서 신고가를 나타내는데 오늘 좀 쉬어가고 있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니까는 이 종목도 한번 신고가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OLED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는데 이제 글라스 기판에 들어가고 있는 캐터시트에 대한 장비를 증착용 장비를 또 제조하는 업종이다 보니까는 관련 수혜주로서 HBM 관련주로 부각이 받았던 종목인데요. 내일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제 막 21선을 드러났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신고가 부근인 41,000원, 손절가 라인은 34,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HBM 관련해서 2차 파동 나올 수 있다라고 앞서 예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시초가 공략주는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번엔 이상엽 이사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반도체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데 네. 네, APR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 오늘 상장되고 나서 한 달째 되는 날이어서 참 보호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지 좀 이렇게 좀 우려감이 좀 사실 있었는데 그런 날 치고 오늘 시가가 저가인 거고 또 종가가 고가라는 거 뭔가 좀 우려감이 오히려 윗꼬리도 안 달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침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반등을 하는 거야 마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시가가 저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날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샀다는 거 그래서 좀 보호예수 물량 또 앞으로도 좀 일부 좀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한꺼번에 누가 봐도 이거 너무한데 라는 그런 큰 물량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펀더멘탈 관점에서 주가가 반영해 갈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분기별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약 한 40%가 되는데 최근에 홍콩, 미국에서의 팝업도 굉장히 흥행을 했죠. 오픈런 관련된 사진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작년 미국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작년 미국에서 무려 2022년 대비해서 127% 성장을 했는데 왜 미국이 크게 성장한 게 중요하냐면 자사몰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자사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마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성장했고 올해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고 그리고 다음 달 일정도 있는데 다음 달부터 평택 2공장에서 또 이게 생산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출렁거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또 외국인 수급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은 27만 3,5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27만 5,000원 아래에서 좀 분할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만 2,000원, 손절가는 24만 5,000원 말씀드립니다.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서도 그래도 오늘 종가가 고가였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 어느 정도 그 우려도 주가에 녹여져 있는 것 같다라는 평입니다. APR 눈여겨보시고요. 그 외 시장 이야기 또 김응태 매니저를 통해서 듣고 싶다면 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네이땡 녹색밴드에서 김응태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매일 아침에 드리고 있는 시초가 공략주 또는 시장에 대한 시황 설명들까지도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를 검색해 주세요. 저희는 두 분 모두 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